달러 가치가 경제 둔화와 침체 우려가 커지며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악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시 가타이머 뉴저지 하원 의원이 MTA가 발표한 뉴욕시 교통 혼잡료에 맞서 새로운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올 겨울 트리플 데믹에 대한 대비를 권고한 데 이어 뉴욕시에 독감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국에 책임을 묻는 세미나가 오늘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되며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시 플러싱 일대에서 최근 강력범죄가 급증하며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간증 집회가 12월 9일 해킨색 한인교회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달러 가치가 경제 둔화와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올여름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휘발유 값이 1년 전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최악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로존 19개국의 유로는 1단위당 달러 교환 가치가 0.25%가 상승해 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유로 가치는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는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0여일 동안 1유로를 주고 1달러 혹은 1달러도 못하는 값으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와 역시 0.27%가 올라 1.2274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6개월 최고치인 1.2345달러와 바꿔졌습니다. 일본의 엔화 가치도 0.4% 뛰어 1달러당 136.13엔으로 낮아졌습니다. 엔화 가치는 10월 지점에서 10% 정도 복원 상승했습니다. 14일 7차 회동에서 미 연준은 4차례 연속 밟은 자이언트 스텝 대신 5월 2차 회동 때에 0.50%포인트의 빅 스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미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연 상승률은 10월 6%를 기록했는데 연준의 타깃은 2%입니다. 노동부의 11월 CPI 인플레가 6%대까지 곤두박질한다면 달러 매각 강풍이 일고 미 주식시장은 사자 열풍에 휩싸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올여름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휘발유 값이 1년 전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줄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입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쯤에는 전국 평균 갤런당 휘발유 값이 3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33센트로 1년 전 3달러 34센트보다 낮아졌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14센트,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약 48센트 하락하며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도 3달러 65센트로 한 달 전에 비해 23센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52센트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44센트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 비축유까지 방출하며 휘발유값 안정에 몰두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유가 하락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4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맨하탄 교통혼잡세 정책이 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조시 가타이머 뉴저지주 연방하원 의원이 이에 맞설 새로운 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맨하튼의 교통 혼잡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 혼잡 시간대에 최대 23달러를 징수하는 교통 혼잡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맨하탄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 역시 이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조시 가 타이머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이 뉴욕시의 맨하튼 교통 혼잡료 정책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 5선거구 민주당 조시 가 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뉴욕시 교통 혼잡료 정책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법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 타이머 하원 의원은 해당 정책 계획 발표 직후부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노골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가 타이머 의원은 이러한 맨하튼 교통 혼잡료 부과 방안은 안 그래도 생활 비용이 높은 뉴욕 및 뉴저지 주민들의 삶을 더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며 뉴욕시 교통체증 문제를 운전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MTA 측은 지난 8월 성명을 통해 맨하튼 교통 혼잡료를 도입해 교통체증을 막아내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며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하튼 교통 혼잡료는 뉴욕 시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하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 진입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으로 MTA는 이번 정책을 통해 맨하튼 일대 교통량 20% 감소뿐 아니라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이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맨하튼 교통 혼잡세 시행을 두고 뉴욕시와 뉴저지 일대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라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올겨울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시에 독감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말 뉴욕시를 찾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홍찬호 기자입니다. 뉴욕시에 독감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주 공개한 뉴욕시 독감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말 보건당국이 집계한 독감 환자가 약 1만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며 빠르게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양성률 역시 21%로 20%를 넘어서면서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5명 중 1명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뉴욕시 내에서 올 들어 12월 현재까지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 시즌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것은 물론 감염 확산 속도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역시 올해 독감 시즌은 전년보다 빠르게 시작됐다고 전하며 뉴욕주에 8주 전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감 시즌 시작 초기부터 독감 감염자가 전년 대비 75% 증가하는 등 뉴욕시를 포함해 주 전역에 독감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메리 바셋 주 보건국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 특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독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함께 독감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추진합니다.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격 도용과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 대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면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제고 방안에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자격 요건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추진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로 미국 등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 국민은 한국에 입국한 뒤 필수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가능하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국인 대우를 받아 입국 직후 고액의 진료를 받을 경우 곧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와 외국인 피부양자 중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는 이같이 외국인과 국외 영주권자, 해외 국적을 가진 한인들의 한국 건강보험 악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개선 여론이 높아져 왔습니다. 한편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외국민, 외국인의 납부 보험료는 2018년 2,251억 원,
2019년 3,671억 원, 2020년 5,715억 원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 2월 YTN은 9천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적자를 재외국민, 외국인 건강보험이 줄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88억 8,700만 원에서 2019년 72억 8,200만 원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상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여권 측에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국의 책임을 묻는 세미나가 수도 워싱턴의 국책연구기관 우드 윌슨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1948년 미 군정치하에서 제주도민과 군경 간의 무력 충돌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주민 3만여 명이 학살당한 4.3 사건,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등을 처단한 집단 학살, 마을 방화 등 참혹한 인권 유린의 책임을 미국에 묻는 세미나가 워싱턴 DC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 양조훈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동북아시아 실장,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이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인사들은 한결같이 미 군정이 4.3 학살을 묵인한다는 것을 넘어서 강경 진압으로 이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4.3 사건은 미군 통치하에서 미군이 공비 진압작전 계획을 승인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미군이 직접적인 학살을 범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책임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메릴 전 국무부 동북아 실장은 제주 주민과 공권력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자 미 군정 당국이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며 이는 미국 정부의 비공개 문건에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조훈 전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은 그러나 미국은 4.3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4.3 사건 책임 규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3부의 한미 주요 인사들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좌장으로 미국 내 4.3 문제 해결 방안과 이를 통한 건전한 한미 관계 구축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주 4.3 사건 관련 세미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진상을 알리기 위한 첫 걸음을 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 존중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하면서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혼이 인정됩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하원에서 결혼 존중 법안이 찬성 258표 대 반대 169표로 통과됐습니다. 참석한 모든 민주당원들과 39명의 공화당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오베르게펠대 호지 판결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했는데 앞서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50년 만에 낙태권 폐지 판결을 내린 만큼 동성혼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국가적 요건을 규정하진 않았지만 다른 주에서 받아들여진 동성혼을 계속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은 사랑과 자유의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의 이번 조치를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정부가 그들이 건설하는 가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성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주 찬성 61표 대 반대 36표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전원과 12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한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뉴욕시 플러싱을 포함한 퀸스 지역 일대에 강력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범죄율이 2배 이상 급증하며 한인들은 살아가기가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찬우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 플러싱을 포함해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 강력 범죄가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범죄 소식에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플러싱이 포함된 베이커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지난 11개월간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총 2,850건으로 전년도 1,703건 대비 67.35%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도 사건의 경우 288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발생했던 135건 대비 113%, 강간 사건도 39건으로 작년 16건 대비 143%가 급증해 각각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중폭행 317건으로 66% 증가, 빈집털이 540건으로 59% 증가, 차량 절도 260건으로 38% 증가했고 중절도는 1,400건 69%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범죄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사건은 6건으로 전년 동기 6건과 동일했습니다. 한편 총기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큰 플러싱 일원에서도 총격사건이 수차례 발생해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증오범죄는 13건으로 전년 동기 9건에서 44% 늘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 정도로 불안했던 적은 없다며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희진 뉴욕 한인경찰협회장은 강력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범죄의 표적이 되는 행동을 피하고 주의를 잘 살피는 것이 범죄 예방의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대폰에 몰입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크게 듣는 경우 범죄자의 접근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거리에서 주변을 살펴 노숙자나 정신이 이상자 등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접근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 회장은 아시안 혐오 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내뱉은 아시안 혐오 발언을 기억해 진술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증언, 휴대전화 촬영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된다며 신고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더 큰 2차 피해를 막아내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공화당 의원인 뉴저지 제4지역구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간증 집회가 12월 9일 뉴저지 해켄색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물급 정치인이 이례적으로 한인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진안민 선교라는 주제로 연방 하원 가운데 공화당 거물급 의원인 22선의 뉴저지 제4연방지역구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간증 집회가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인권 챔피언으로 알려진 스미스 의원은 지난 2월에 필그림 교회의 양춘길 목사와의 만남에서 한인 기독교인들이 미국이 당면한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해서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정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할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기독교 가치를 가장 중시 여겨온 인물입니다. 그간의 행적을 보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지켜오면서도 서민 정책이나 이민 정책, 자영업자들에 관해서는 매우 중도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인권을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으로 지구촌 곳곳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 오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한인 관련 이슈로는 의회에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결의안에 동의해준 공화당 의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불거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한 의원입니다. 현재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석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모처럼 한인교회를 방문하는 스미스 의원이 차기 회기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직접 상정시켜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스미스 의원도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인권 문제나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생후 6개월 이상 5세까지 영유아에게 모더나와 파이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 예방을 위한 개량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그동안 6세 이상에 대해서만 개량 백신의 접종을 승인했었습니다. 다만 FDA는 이번 모더나와 파이저 개량 백신 승인을 영유아의 이전 접종 이력과 나이 등에 따라 달리했습니다. 모더나의 개량 백신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부터 5세 영유아가 최초 백신을 3차까지 완료한 지 2개월 후에 접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이저의 개량 백신은 생후 6개월부터 4세 아이에 대해 아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3차를 맞은 경우 접종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현대 자동차 그룹과 SK온이 애틀란타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바토우 카운티 411번 고속도로 인근 부지에 2025년까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건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조지아주 서베나에 설립될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현대자동차와 SK온은 조지아주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이번 투자로 바토우 카운티에 40억에서 5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며 3,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번 공장 설립으로 전기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연결돼 조지아주의 전기 자동차 생태계를 확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난방기구에 온도 조절 장치와 자동 차단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돼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난방기구들은 노동산업부로부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노동산업부 안전 인증을 얻지 못하거나 자동 차단 기능 등이 탑재되지 않은 난방기구는 주 저녁의 소매점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올해 1월 브롱스 아파트에서 휴대용 전기 난방기구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하고 32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것과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으며 지난 5월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휴대용 전기 난로가 오작동한 것을 화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워싱턴 DC 의회가 만장일치로 버스 요금 무료화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엘 보저 시장이 법률을 승인하면 내년 여름부터 시내 구간에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시는 지난해 미주리주의 캔자스시리가 2020년에 요금을 폐지했습니다. 덴버시는 시내 셔틀버스 요금을 오래전에 폐지했습니다. 버스 요금을 받지 않은 지자체들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 또는 연방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따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해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